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입니다. 한국 증시 대단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마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국장이 거의 폭락이죠. 폭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부터 계속 양봉으로 올려치면서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시장 모두 강세 마감을 해줬고, 지금 현재 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이제 1%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네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좀 펼쳐지는 변동성이 커진 어떤 지점인데요. 그만큼 변동성 크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굉장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으면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텐데, 누가 힘이 셌는지를 겨루는 지점이니까, 어쨌든 반등에 조금 우세한 형국이 좀 벌어지는 오늘 한국 증시의 흐름을 좀 봤던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독 이제 한국 증시가 강했는데,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이제 강했죠. 그래서 증한 펀드의 어떤 효과가 좀 미리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한 펀드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드릴 거고, 오늘 이제 2차전지 주 중심으로 이제 강세였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내일 3사가 모두 이제 실적 발표 연결로 이제 하기 때문에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2차전지 전체 동반 상승으로 좀 이끌었던 것 같고, 지금 실적주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을 잘 챙기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는 섹터 내지는 이제 종목들의 포커스를 좀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32%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크진 않았어요. 6.3조 2219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5.1조 682포인트.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어쨌든 강한 어떤 상승세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세였죠. 오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600억 순매수, 기관이 3,100억 순매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2,3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고객 예수금은 50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는 이제 조금씩 계속 떨어지네요. 16조 4천억 정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뭔가 이제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도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 출발했지만 플러스 0.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상승 장악형이라고 이제 불리죠. 전일자 음봉을 깨트리지 않고, 절반 이상으로 깨트리지 않고 위에서 노는 형태로 조정을 마무리하든, 어쨌든 이런 형태가 이제 상승을 장악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신호로서 좀 높죠. 그래서 오늘도 이틀 연속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돌려 세웠다는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세의 어떤 수급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5일선을 이틀 연속으로 지켜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마이너스 1.1%로 시작해서 0.32% 플러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전전일자의 이제 음봉을 절반 이상 되돌리는 형태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상승세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서 요 가격대에서는 매수세의 어떤 흐름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좀 이제 한국만이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성이 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한 펀드 갑자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왜냐하면 이제 대만 증시는 양봉 플러스로 돌려 세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로 이제 마무리 지어졌고, 또 일본 증시는 1% 정도 약세, 홍콩하고 상해는 이제 그래도 플러스로 돌렸네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할 부분은 여기 이제 저항 라인이 있죠.
요 정도에선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확률적으로 좀 높아요, 사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생각하고, 그러면 요 정도로 올려줄 때 어떤 업종일까 할 때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좀 변함없습니다. 결국 실적 수반하면서 한국 증시 내에서도 이제 시총 비중이 높은 두 개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뭐 1등이 이제 삼성전자고 2등이 그 LG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움직이려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움직이면 되는 거죠. 한국 증시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지금 시총 상위로 다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차트가 좀 깨져 있는 상태고, 빠르게 좀 올려 세우기는 쉽진 않고, 2차 전지가 명분상으로도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 구간에서는 2차 전지를 계속 밀어올리는 형태, 또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역시나 가장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 2차 전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섹터 전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지금 반등을 대비하는 장세는 그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저항 라인이고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테슬라 기점으로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게 한 차례 또 이제 변동성이 높을 어떤 구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코스피가 반등 났던 요때도 실적 우려로 이제 미리 빠지고, 실적 나왔을 때 요 정도, 컨센 조정 대지는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빠지지 않았는데 해서 반등이 좀 세게 나는데, 이때도 좀 안도 랠리 가능성이 좀 있죠. 급하게 좀 미리 반영을 했고, 또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연준의 이제 계획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버린 어떤 악재는 이제 악재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좀 반등 구간에 좀 놓여 있다. 추세 전환은 아직은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바닥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일 수는 있어요. 결국 이제 요 장기 이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오래 머물수록 장기 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 물량들이 이렇게 또 현재가와 비슷한 지점에 맞물리면서 물량이 소화되면서 이제 손바뀜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싶으면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비관론에 휩싸이거나 또 하방을 외치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미리 반영하고요. 미리 이제 움직이고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패턴을 한번 좀 짚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과 좀 흡사할 수 있는 게 2000년 이제 버블 때죠. IT 버블 이후로 1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밀리는 상황들, 그리고 장기 평선 밑에서 이제 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됐죠. 그래서 이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결국은 여기가 저점인지는 모르죠,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저점인지를 모르지만, 저점을 다지고 있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 평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제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미국 증시 10%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도 10% 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도 그랬고 또 이제 2018년도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랬고, 어쨌든 갑작스런 위기 상황, 뭐 코로나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급작스런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비슷한 낙폭으로 빠지는데요. 경기 침체나 약간 좀 중기 성격의 하락 추세를 형성할 때는 선진국 증시랑 신흥국 증시, 또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의 낙폭은
다르게 형성됩니다. 예, 그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뭐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의 흐름이 달랐어요. 예, 미국 증시는 더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받쳐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스터디를 해두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저번에 차트 심리 이론 강의에서는 안에서는 강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어쨌든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완벽하게 똑같이 빠지고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점을 다지는 어떤 이 과정들이 왔다 갔다의 박스를 형성하면서 거의 1년여 형성이 되면서 장기 평선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장기 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내려와야 이제 이 장기로 물려있는 어떤 물량들이 이게 이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과정,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9.12 테러가 빵 터지고 나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이제 올려치는, 지수가 2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장기 평선을 차례로 뚫으면서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도 비슷한 어떤 흐름일 가능성은 있는데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 그 시작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미리 반영을 했었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의 어떤 유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먼저 움직이고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걸 더 우리가 예민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은 분명히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움직이는 어떤 자금의 어떤 흐름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돈의 흐름을 좀 추적하면서 그 흐름이 왜일까, 어떤 선행성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전략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제 실전적인 전략상은 더 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전망하는 거겠죠. 미래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들은 메이저의 수급들이 가장 빠르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팔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하는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거를 메모리 반도체가 또 가장 빠르게 이제 반영을 하죠. 그래서 2018년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뭔가 한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지금 다른 나라 증시보다 견조하게 하방을 지지한다는 거, 외국인 수급이 그걸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요한 어떤 기업들이 저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뭐 최악의 어떤 내용밖에 없는데 비관론에 휩싸여 있고 경기 침체 간다는 게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이 생각하는 거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거, 대중이 많이 보는 어떤 매체라든지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중이 생각할 직한 것들이 아니라 메이저가 생각할 직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투자의 결정들, 매수와 매도의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오늘 이제 복귀 시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뭔가 좀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상해 증시도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좀 돌려세우는 형태가 벌어졌고, 원달러 환율이 음봉을 좀 만들면서 조금 떨어지는 어떤 모습, 대만 증시 밑꼬리 그리면서 그래도 쭉 올라왔네요. 밑꼬리 그리면서 쭉 올라오는 형태.
항생 지수 홍콩 증시가 와 여기서 전저점 깨고 어느 선에서는 좀 받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좀 유로 스톡스 지수도 오늘 흐름 좀 보면 되겠네요.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의 오늘 흐름이 조금 뭔가 좀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나스닥 증시 변동이 굉장히 크죠. 일단 오늘 밤에 또 펼쳐지는 시장의 흐름을 또 봐야겠지만 반등권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고점 대비 지수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에 1월 4일 날 4068포인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2089포인트 10개월 만에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반토막 정도 나면 또 종목이든 지수든 또 반등을 또 해주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수보다 더 언더퍼폼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간 단위로 한 10에서 한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제 장비 수출 금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최악의 주간을 보냈던 장비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여기서부터 급반등이 시작했다는 거를 좀 본다면 쇼커버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 라인을 조금 단기 저점의 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수급 구도가 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안펀드가 이제 지난 코로나 때 있죠. 2020년 4월 달에도 조성이 돼가지고 이제 출고를 하려 했는데 이제 그 집행이 이제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게 뭔가를 좀 간단히 짚어보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함께 코리아 펀드 10조. 그래서 이번에도 뭐 10조 정도 이제 규모를 형성한다고 하죠. 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와 한국증권금융, 뭐 KD사, 뭐 이런 어떤 금융회사들, 증권사들, 뭐 이런 데가 이제 조성하는 거죠. 출자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26개 운용사이며, 뭐 특정 종목 분야에 투자를 지시할 수 없는 구조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정된 중대형 종목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이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대형 종목 중심으로 하방 경직이 좀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오늘자 기사에서도 이제 증시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것이다 해서 어쨌든 박스권 상세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 지지선 2000선을 이제 붕괴를 저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어떤 숫자를 깬다든지 뭐 해외에서 뭔가 좀 큰 악재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하여 시행계획 및 준비를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검토 단계다. 그래서 증안펀드는 뭐 상승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펀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증권 리포트를 보면 과거 증권시장 안정기금 이제 안정펀드 정리를 해보면 1990년도 요때 증시가 40% 넘게 빠졌군요. 요때 이제 한 5조 가까이 정도 조성을 했네요. 그리고 2003년도 이때 카드태 사태 때 요때도 이제 45% 정도 증시가 빠졌을 때 4천억 크진 않았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그리고 2008년도 많이 조성이 안 돼요. 보니까 5천억 정도네요. 57%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진 등락폭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2020년도 10조 원 정도를 조성했는데 이때는 이제 36% 단기적으로 급락했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22년 10조 원 정도 2020년 조성된 펀드를 활용한다는 것 같은데요. 35%
줄줄 흘러내리듯이 빠졌죠. 그래서 글로벌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상황 속에서 이 증한 펀드의 이제 조성 이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됐고,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통해서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여 증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 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한다. 기존의 증시 안정기금, 채권시장 안정펀드, 연기금 투자풀의 사례를 준용하여 자금 조성, 운용, 판매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요 증한 펀드가 가동됐을 때 증시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90년도 이런 식으로 좀 빠졌을 때, 그리고 신용카드 부실 사태 때도 이렇게 V자 반등을 이뤄냈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만브러스 사태 때도 V자 반등을 만들어냈고, 코로나 때는 이제 기금을 조성했는데 급격한 반등을 시현하면서 펀드 금액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그렇죠? 급격하게 반등해서. 근데 이번엔 급격하게 반등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증시 안정 기금이 집행이 된다면 그래도 대부분 그 총알을 10조 원의 규모를 다 사용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완충시켜주는 역할은 좀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래서 저게 이제 아마 뭐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뭐 결정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그래도 시행이 된다면 뭐 좋은 역할은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들 흐름을 보면요. 오늘 뭐 2차전지 중심, 또 시총 대형주 중심,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강세를 좀 보였죠. 뭐 삼성바이오도 오늘 2.9%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카카오는 뭐 하락할 게 좀 뻔해 보였는데 그래도 양봉 전환이 됐네요. 네. 하지만 와, 이거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 기관들.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600억대 팔았네요. 순매도. 그래서 여자는 악재 진행령이죠. 예, 보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점 매수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이버는 뭐 반사수혜 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0.9% 상승, 셀트론은 2.5% 약세 마감했네요. 오늘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좋았고,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 6.8% 강세 흐름 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 상승, LNF가 4% 상승, 에코프로가 9.5%와 전고점을 경신할 기세네요. 그래서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내어줬고요. 다른 섹터는 강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엔캠 이런 것들 11% 상승. 그래서 지금 어떤 쪽에서 이렇게 상승이었나 싶은데, 뭐 중소형 그런 종목군 중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나와준 것 같네요.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 2차전지 중심 강세장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도 한번 보죠. 오늘 2차전지가 완전 점령했네요.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란히 1, 2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것들, 코덱스 이제 2차전지, 또 산업에 대한 ETF가 수급이 좋았고, 뭐 코스닥은 또 2차전지, LNF, 에코프로 BM, 엔캠, 첨보, 대주전자재료 완전히 그냥 장악을 했네요. 유일에너테크는 이제 2차전지 장비 기업이죠. 아모그린텍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중심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우호적인 실적을 낼 걸로 전망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캘린더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코멘트 한 자료인데요. 일단은 뭐 내일 이제 에코프로 계열 3개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죠. 24일 날은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또 11월 1주차에는 LNF, 나노신소재, 또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11월 3일 날에는 이제 카카오가 또 발표를 하네요. 그리고 11월 14일에는
동아기업, 11월 15일에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또 좋은 어떤 실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적주 많이 살아남는 시장이 지금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선제적으로 또 그 하락을 선반영했던 또 이제 반도체 업종이 다소 좀 저점을 이제 확인하는 흐름들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전략에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한국 증시 굉장히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또 한국 특수적인 어떤 뭔가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어쨌든 3분기 시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는 다소 안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요.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오늘 또 미국장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체크하면서 또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